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2%대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신선식품 가격이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는 등 식료품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올해 1분기 서울의 소형 오피스 공실률이 대형 오피스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경기 부진의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경영 악화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신약개발 전문 바이오 기업인 D&D 파마텍이 코스닥 상장 첫날 43%대까지 상승을 보였습니다. IPO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상장 후 더블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분위기가 과거와는 사뭇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기업 내용에 좀 더 각별한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각별한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굉장히 지지부진한 장이고 지금 계속해서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래도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13시 투자스쿨과 함께하면서 이 시장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리뷰 종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도 많은 것을 이야기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외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5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양대지수 모두 조금 약세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실시간 시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죠. 네, 약간 떨어져 있고 그리고 2,700포인트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오고 있으면서 다시금 강하게 밀어 올려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에서도 역시 하락하긴 했지만 강력한 매수세가 다시금 들어오면서 양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뭐다? 이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볼만한 것은 반도체. 자, 반도체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뭐다? 메모리 관련된 것들을 여전히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선 이거 말고는 볼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는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우리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노동절 5월 1일에 연휴 우리의 휴가 그때에도 그때 사실 그때 많이 떨어졌지만 그거를 잘 피해가서 지금 그나마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게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 그렇게 체력 약하지 않고 이제는 상당히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자, 코스닥 이 자리 보시게 되면은 869포인트, 자, 870선 다시금 한번 치고 올라가는 공격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9.28포인트 현재 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번에 양전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오히려 개인들이 강하게 지금 저가에 다시금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보는 것들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소부장. 자,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자, 소부장을 봅니다. 소부장.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소부장에 관련된 것들이 특히나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역시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라든가 각종 모니터링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 소부장 관련 복합 테마 종목들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한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여기에 돌아가는 모습 한번 봅니다. 현재 자리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상승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상승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조금 떨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윗꼬리를 주고서 아직까지 조금 올라가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려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자, 여기서부터 충분히 위로 이렇게 한번 더 반등이 들어오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자, 여기에서 물량이 지금 상당히 지금 공방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양전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봉이 올라오면서 강하게 지금 밀어 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서 시작했지만은 강하게 이렇게 밀어 올렸죠. 지금 이렇게 밀어 올리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 잘하면 SK하이닉스는 오후 시간대 마감 때는 양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높다는 거. 즉 그만큼 이 자리에서는 매수라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다. 즉 횡보 라인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리라면은 사람들이 지금 봤을 때 매수하기가 딱 좋은 자리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관련해 가지고서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들 몇 가지만 보면은요. 첫 번째, 자, DTNC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DTNC 오늘 지금 강하게 올라가서 22.82%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조금 밀어서 현재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닥을 잡고서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자리. 자, 조금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즉 이제 겨우 한 작년 정도에나 돼 가지고서 이게 상장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 자 5,600원대, 5,660원대의 자리를 바닥을 잡고 지지를 해주고서 옆으로 살짝 가주면서 이렇게 옆으로 가주면서 여기서 반등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대략 한 2주 이상, 한 3주 이상, 즉 15거래일 정도를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여기서부터 상당히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에 보시면은 계양전기. 자, 전기 관련 종목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전력 관련주 지금 오늘은 갭 상승해서 지금 28.05% 거의 뭐 이거 아까 전에 봤을 때 잠깐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계양전기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아왔고 올라갔는데 오늘 드디어 여기 봤을 때 241선을, 즉 201선도 사실상 돌파를 하고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크게 자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앞으로도 이제 전력이라든가 이제 초고압 변압기 뭐 이런 것들 관련된 종목들로는 역시 앞으로도 계양전기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동안 못 갔는데 참, 근데 이번에 정말로 요때에 오늘 맞춰 가지고서는 굉장히 크게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풍원정밀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지금 소부장 관련 종목이죠. 그래 가지고서는 그동안 안 간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대략 한 15일 정도 역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횡보 라인을 만들고, 자 잠깐 볼게요. 이렇게 횡보가 나왔죠. 7,580원에서 8,800원대 요 안에서 횡보하다가 여기서 다시금 오늘 강하게 20% 이상 밀어올린 그런 종목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의외로 풍원정밀 안 간다 그래가지고서는 많이 속상해하셨던 분들이 계셨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밑으로까지 빠져가지고서는 이 아래에서 한참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했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890원, 그러니까 5,900원대까지 떨어져 가지고서는 많은 개인 투자자님들이 한 8개월 이상 속 썩으셨죠? 그 정도 속 썩으시고 나서 다시금 이제 올라가서 이제 지금 여기 왔을 때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다시금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 그럼 안 가는 종목, 왜 내 거만 안 가느냐 그러지 마시고 기다리다 보면은 결국은 그 종목은 올라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양대지수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약하게 잡히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은 어떤 모습일지 장 전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매일 오전 8시 서울경제TV 증시 8 방송 함께 하시면 김성규 전문가님의 장전 전략까지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3치 투자 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수업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슈와 테마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이고요. 실시간으로 소통 역시나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방법처럼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어제는 근로자의 날로 좀 휴장을 있었는데 휴장 동안에 또 어떤 이슈들이 나왔었는지 한번 브리핑 어떤 이슈들 해주실까요? 자, 일단은 중요한 거 이제 휴장 때 브리핑 할 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FOMC가 일단 넘어갔잖아요. 그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지켜본다.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자, 오늘 장만 이슈를 분석하기 보시면은 첫 번째 관련해서 계속되는 미 고용 호조. 왜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은 높은데 사람들은 고용이 잘 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된다. 두 번째, 12만 전자.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12만 전자 간다고 또 증권가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죠. 세 번째, 자, 일본에서 잘 팔리는 우리 K의 컨텐츠. 자, 특히 한국 MZ 세대들이 이제 일본 MZ 세대들 한국 물건에 아주 열광합니다. 자, 네 번째, SK온 2차 전지 관련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서 크게 네 가지를 지금 가지고 왔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미국의 4월 민간 고용 증가세. 자, 이게 훨씬 더 굉장히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좋아졌죠. 예, 고용이 왜 이렇게 좋은 건데? 네, 자, 그렇죠. 우리 극한 직업 보면은 그 대사 나옵니다. 도대체 장사가 왜 잘 되는 건데? 네. 이게 고용이 좋다는 것이 모두가 좋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금융 관련된 분들은 그 고용이 좋은 것이 절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현재는. 자, 고물가 불안이 당분간 지속이 될 수 있다. 왜? 고용이 아직 좋은데 우리가 뭐 그렇게 금리를 낮춰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게 미 정부의 입장이고, 실제로 오늘 파월 의장도 뭐라 그랬느냐? 당분간 인하 안 해. 자, 중요한 거는 올리지 않을게. 인상 없어. 인상 안 할게. 대신에 인하도 안 해.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왜? 아직 확실하게 물가가 잡힌다. 즉 2%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우리가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 오늘 미국 증시 3시 이후에 완전히 꺾였죠. 3시 현지 시간 3시 이후에 완전히 꺾여가지고서는 확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파월 의장 발언할 때만 하더라도 1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던 증시 3시가 딱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확 꺾어지면서 전부 다 마무리를 했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이 자리는 굉장히 아주 애매한 자리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증시는 상관없다. 네.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그래도 미국에 비해 가지고서는 돈도 여전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자, 무슨 얘기냐? 아직은 채권 더 발행해도 까딱없을 만큼 체력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지금 뭐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물가가 올라간다, 뭐 아무튼 뭐 물가가 올라간다, 수출이 안 된다, 뭐 적자가 나고 있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쭉쭉 나오고 있지만 이게 그래도 버틸 만한 수준이지 다른 나라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딴 나라는 지금 더 하면 됐지 덜 하진 않습니다, 지금.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블룸버그 전망치와 3월 고용치를 웃도는 이런 너무 좋은 경기 호조. 자,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제가 볼 때 11월 미 대선까지는 간다고 보죠. 대선까지 가는데 과연 이때까지 해가지고 지금 6개월이 남았는데 6개월 동안 과연 이 증시가 횡보를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든 버티고 횡보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삐끗했다 그러면 증시는 한 번 정도 크게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미국 증시가 가격 조정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잠깐의 충격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볼게요. 12만 전자 증권가 리포트 또 나왔다. 자, 그래가지고 다시 삼성의 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 AMD로부터 HBM3를 이제 2분기부터 공급한다. 2분기 공급, 지금 뭐 이거 얘기가 나왔죠. 한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후발주자로 따라가야 되는 상황에 왔다. 따라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측면만 봤을 때, 메모리만 봤을 때는 사실은 아직은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또 다른 거, 자 AI 반도체 여기에서 NPU라 그러죠, Network Process Unit. 요거를 어떻게 만들어 주는 것은 여기에서 핵심 체인저로 가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 그랬죠? 우리 마하원을 쓰고 있다 그랬죠? 마하원을 발표하겠다 그랬는데 요거에 대해서 자 우리 네이버, 그 다음에 미국의 알파벳,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아마존.com 나올 수 있겠죠? 아마존.com. 그 다음에 누가 나올 거예요? 인텔. 여기에서 이렇게 연합할 가능성이 있다. 자, 엔비디아 하나 때려잡자. 타도 엔비디아 하려고 이 많은 업체들이 또 다시 연합을 삼성전자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되는 거. 자, 짐 켈러. 자, 짐 켈러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칩 개발자죠. 이분께서 뭐라 그랬느냐? 자, 쿠다는 한계가 있다. 자, 무슨 얘기?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쿠다 방식의 AI 그 반도체는 뭐 한계가 있다. 무슨 한계? 너무 전기를 많이 먹는다. 전기가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저전력에다가 네트워크 전용, 넷 전용 프로세스 유니트, PU가 필요, 넷 전용 PU, 자 NPU가 앞으로 더 필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더욱더 개발을 한다. 즉 앞으로는 저전력에다가 NPU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세 번째, 편의점에 쫙 깔린 소주. 자, 한국이 아니었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본의 MZ세대들 지금 열광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뭐 일본에 가가지고서 여러 가지 뭐 캐릭터 상품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죠. 왜? 엔화가 약세니까. 엔화 약세. 자, 우리가 잠깐 쉬는 사이에 그래도 엔화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조금은 강세로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자, 그랬지만 여전히 150엔대죠. 달러당. 자, 그래서 이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한국 콘텐츠를 접한 MZ세대들. 자, 이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옛날에는 통제가 되는데 지금은 더 이상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즉 네트워크가 통제가 안 돼요. 네트워크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통제가 안 된다. 자, 여기서는 정부에서나 아니면은 뭐 관영기관에서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아이고 너희는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고서는 또 뭐라 그러냐. 요걸 우회해 가지고서 VPN이라 그러죠. VPN 가지고서는 자, 뭐 미국에 있는 네트워크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거 보기도 하고 반대로 중국 애들도 역시 우리나라에다가 VPN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쭉쭉쭉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영화도 보고 이러고 있는 게 현실이죠. 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 뭐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서는 소비를 줄인 대신에 다른 쪽, 특히 일본의 MZ세대들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나 다른 쪽에서 결국은 K 콘텐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이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다른 글로벌 세대들이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둬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SK온 2차전지 관련된 얘기인데 2분기 적자 지속이 전망된다. 사실 이 부분은 예전에 작년부터도 이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에서 일단 배터리 부문이었던 SK온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2분기까지 적자를 이어갈 전망이다라고 나와 있죠. 특히나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포의 전기차, 픽업 트럭.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재고 조정이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 같은 경우 하이니켈. 자, 지금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게 하이니켈 배터리.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파우치형 포장이죠. 포장재 배터리.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여기도 물론 전고체를 이제 개발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자금이에요, 자금. 자. SK가 가장 붙들고 있는 문제는 자금인데 이 자금에 대해 가지고서 주주들이 작년부터 해가지고서는 여기에 증자라든가 채권 발행에 대해 가지고서 혹은 CB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해가지고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사회들이 이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좀 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뚝심을 가지고서 그래도 밀어붙였을 때 K배터리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그 3대 회사 중 하나가 그래도 SK온, 즉 이노베이션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데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즉 포드의 EV 픽업 트럭, 자 우리 그 F150이죠.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것 픽업 트럭을 앞으로 이제 좀 더 잘 지켜봐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는 잘 안 팔려요, 생각보다. 자, 이게 약하고 그리고 또 너무 별로 못 간다 이래가지고 조금 인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이제 포드가 또 다른 신형 전기차가 나온다면, 자, 전기차가 나올 때 그때는 또 다시 충분히 SK온이 변형 여기서 조금 더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와 오늘 있었던 중요한 이슈들 4가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민간 고용 이야기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삼성전자의 앞으로 전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지금까지는 10만 전자를 좀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12만 전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나왔다는 점들 주목해봄직한 것 같습니다. 3분기부터 본격적인 HBM3E에 대한 공급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올해 하반기 갈수록 좀 삼성전자의 타임이 온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K-뷰티에 더해서 이제는 K-푸드, K-소주까지도 좀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과거에는 조금 우리가 유럽 쪽으로의 수출이 많이 나왔다면 이제는 일본 쪽으로의 움직임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수익으로 좀 연결지을 수 있는 테마는 어떤 테마가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테마를 한번 또 여기서 뽑아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봐야 되는 머민 테마 한번 보도록 하죠. 4가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미국 증시. 자, 미국 증시인데 문제는 뭐냐? 고용이 너무 좋아서 아직까지 금리는 내려가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 했었죠. 두 번째, 삼성전자. 자, 모두가 좋아하는 삼성전자 이제 12만 전자까지 간다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이제 여기서 다시금 한 번 더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수익을 챙기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K 콘텐츠. 자, 일본에서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네 번째, 2차 전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미국 증시는 여러분 다 알고 있고 혼조세이며, 그 다음에 삼성전자 얘기했을 때 이거 정말 얘기할 것이 너무 많은데 지금 여기서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자, K 콘텐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화장품과는 좀 다른 이야기로 조금 더 심화된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장머니 이슈. 편의점에 짝 깔린 소주가 한국이 아니었네. 그랬을 때 일본의 MZ 세계대들 지금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화장품도 있지만 화장품 이외에도 엔터라든가 그 다음에 식품 관련 종목들이 또다시 뜰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콘텐츠 관련된 게 있고,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자, 플랫폼도 여기에 지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플랫폼도 왜 들어가느냐, 자, 요거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머니 모멘텀. 자, 그럼 K 콘텐츠에 대한 것들 중에서 머니 모멘텀을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자, 첫 번째, 일본의 소비 회복세, 그 다음에 글로벌 수요, 이게 중요하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일본의 소비 회복. 자, 일본이 소비 회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본 지금 별로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의외로 GDP가 높아요. GDP 거의 3, 4위, 3에서 4위, 지금 인도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3, 4위를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큰 그런 회사죠. 나라죠. 그런 나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소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중국의 소비 패턴하고 뭐가 다르냐? 자, 중국은 인구로 인해 가지고 사는 인해 전술, 그야말로 얼마 안 되는 돈을 들고 있는 대략 10억 이상의 인구가 와서 돈을 투하하는, 소액을 대규모 투하, 이거에 특화가 돼 있는 게 바로 중국의 특징이다.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관광이라든가 컨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역시 똑같은 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일본은 어떻게 다르냐? 일본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은 숫자는 좀 작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 럭셔리. 자, 고급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무제한 자금 투입에
그게 무서운 거죠. 자금 투입이 가능한 나라가 누구냐? 바로 일본이에요. 자, 일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자그마치 150년 동안의 불경기를 겪었던 나라가 일본이 되겠습니다. 이제 도쿠가와 막부 18세기부터 해가지고 약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거의 한 140년 이상을 사실상 거의 불경기를 겪어왔던 그런 경제였기 때문에 불경기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30년 동안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하기 힘든 30년 동안에 그 잃어버린 30년 이 기간 동안을 뻗쳐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이 돌아오고 소비가 회복되고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우리 소비해야지. 근데 어떤 거? 심심하게 뭐 그냥 소주 한 잔에 뭐 이런 것도 아니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자, 호텔도 가고 호텔에서 돈도 쓰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좋은 거 불러가지고 좋은 거 이런 거를 많이 쓰는 이런 쪽으로 특화가 되는 게 바로 일본의 소비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그야말로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쓰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소박하게 쓰는데 그 소박하게 쓰는 게 웬만한 중국 사람보다도 더 많이 쓴다. 중국 사람들 일반적인 평균치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 부자들 얘기한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훨씬 더 많은 단가가 즉 객단가가 세다라는 용어를 쓰죠.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이쪽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글로벌 수요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불경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늘어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자, 무슨 얘기냐? 이제 앞으로 급변하는 세상. 지금 현재 봤을 때 생각보다는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 고물가에다가 여러 가지로 서민들 힘든 세상이 오죠. 서민이 힘든 세상이 와요. 힘든 세상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일단 일부의 휴식제. 자, 그 힘든 가운데서 그래도 조그만하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조금 희망이라기보다는 쉬어갈 수 있는 휴식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소소한 게임. 그 다음에 드라마. 그 다음에 뭐냐? 바로 술, 담배죠. 술, 담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식품,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여기에서 캐릭터 상품 같은 것들이 발전하는 거. 캐릭터가 왜 나오느냐?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른바 힐링이라는 걸 해서 휴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불황형 상품에 특히 특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강한 게 누구였느냐? 그게 일본이었죠. 일본이 이런 불황형 상품에도 상당히 강했었는데 이제 이 세대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K 콘텐츠에 꽂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이제는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보편적인 그러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 즉 급변한 세상에서의 글로벌적인 수요, 이 보편적인 정서 그리고 그거에서 보편적으로 모두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머니 포인트. 첫 번째, 일본과의 관계 개선. 지금 일본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동안 반일 때문에 우리는 반일을 해가지고서는 의외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손실을 봤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금 관계 개선을 하면서 요거를 통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수출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다. 물론 우리가 국산화라든가 제품의 국산화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화를 해놓은 것들 중에서 그러면은 왜 우리는 아직까지 쓰지 않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일본과의 관계에서 무조건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끊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는 글로벌적인 스탠다드로 봤을 때 글로벌적인 보편 정서가 앞으로 발전한다. 보편 정서. 자, 그래서 지금은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미국이나 여러 그 유럽이라든가 있던 서방권의 정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K 콘텐츠 그리고 우리나라의 K 정서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 정서가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먹힐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 글로벌적인 수요가 앞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변화도 역시 그만큼
있을 수밖에 없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종목을 제가 들고 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네이버 플랫폼이고요. 두 번째는 CJ E&M. 요 두 가지를 지금 들고 왔습니다. 자, 요 두 가지가 상당히 재밌고 또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영화나 이런 플랫폼 이런 것들 영화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다른 여러 가지 화장품 이런 것들 엔터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이런 보편적 정서. 자, 보편적 정서라는 것을 되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그야말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글로벌한 그런 보편적 정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자, 일단 일본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네이버.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지만 일본에서는 라인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라인의 아이디를 가지고서는 뭐 한다 그러면 당신 라인 아이디 좀 주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걔네들은. 그래서 일본의 라인 아이디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거 내놔라 그러고 지금 네이버하고 분쟁이 붙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자, 현재 자리를 보시게 되면 이 자리 17만 9천 원, 거의 18만 원대죠. 자, 18만 원대에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다. 여기서 어지간하면 이 자리를 깨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자리다. 즉 이제부터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이만큼 계속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 거래량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거 CJ E&M. 자, CJ E&M은 그냥 영화라든가 뭐 아니면 K-팝 콘서트 해가지고서는 표를 파는 거라든가 아니면 영화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일본의 OTT 시장, 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기에서 페이퍼뷰를 비롯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OTT 시장에서의 공세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이쪽에서도 역시 좀 더 나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본 OTT를 공략을 했을 때 뭐가 중요하냐? 얘네들이 일본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시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가장 여기에서 첫 번째로는 미국이 돌아보자 일본을 하고 있어요. 돌아보자 일본. 돌아보자 일본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여전히 일본에 대해 가지고서는 영향력에 있는 국가들, 동남아를 비롯해 가지고서 또 다른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뭔가를 하면서 거기에서 돈을 벌어들인다. 즉 이제 지금까지는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변화를 했을 때 일본, 대만, 동남아 그다음에 동유럽, 그다음에 중남미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다시금 돌아간다. 즉 전체적인 보편 정서를 이제 이 지역으로 우리가 넘겨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옆으로 해가지고선 대략 한 3개월 정도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언제든지 여기에서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K 컨텐츠에 대해서 오늘의 테마로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테마에 대한 분석을 매일 한 가지씩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2분기에 있어서 강세 테마로 점쳐지는 반도체와 AI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또 테마 리포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김성기 전문가님의 테마 리포트 신청하신 분들께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K 컨텐츠에 대해서 배워보면서 네이버와 CJ E&M을 두 가지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 이 두 종목 중에서 조금 더 앞으로 유망해 보인다라고 하는 종목은 어디 쪽인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 그다음에 둘 다 저평가되어 있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종목이라는 게 특징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원픽으로 봤을 때 국내에 있는 정통 플랫폼 기업 자, 카카오와 함께 네이버를 본다 그러면 카카오는 사실상 국내향이에요. 카카오는 내수용이다. 자, 내수용이다.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GDP를 숨겨놓고 있던 게 그동안 카카오를 통해 가지고 많이 드러난 부분이 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CJ E&M 같은 경우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비롯해 가지고서 자, 이 플랫폼들이 이게 지금 현재 해외에서 오히려 더 많이 뜨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자, 우리는 5천만이 쓰지만 카카오는 이 라인은 지금 일본에 1억 5천만이 쓰고 있죠. 1억 5천만. 1억 이상의 인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글로벌 사업으로 이제 확장을 해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네이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뭐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직 돌아오려면 시간은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종목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그리고 또 ESG-J님도 역시 마찬가지, 둘 다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서 또 중요한 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OTT,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공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영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K-팝도 있고요. 팝에 대해서 또 이제 자체적으로 또 여기에서 또 프로듀스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스포츠 중계 요거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해가지고서는 문화와 영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뭔가 콘텐츠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제작사하고 콜라보라 그러죠, 요즘. 콜라보를 통한 또한 한정 판매. 자,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뜰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 이 두 가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K 컨텐츠 중에서 네이버와 CJ ENM을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두 종목 모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들어보시고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히든머니 종목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그간의 수익률 탑5 종목들부터 최근 한 달 동안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5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선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14일 공략했던 HB테크놀로지 75%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1월 31일 공략했던 GST 79%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2월 14일 공략했던 덕산테크피아 디스플레이 관련주이고요. 오늘도 10%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13일 공략했던 YC는 149%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1월 9일 공략했던 엔캠은 88,000원 매수 이후로 38만 원까지 수익률은 307%를 넘기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최근 한 달 동안의 수익률 탑5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월 15일 공략했던 엘컴텍, 금 관련된 종목이고요.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6일 공략했던 대성에너지가 17%대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4월 8일 공략했던 전력 관련주 세명전기가 오늘도 급등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11일 공략했던 아모레퍼시픽 1분기 호실적 속에 줄곧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4월 11일 이후로 2주 만에 36%대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요. 4월 4일 공략했던 제이시스 메디칼 피부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입니다. 13%가량 오늘도 상승이 나와주면서 수익률은 40%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의 그간의 수익률 탑5 종목들부터 최근 한 달 동안의 수익률 탑5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 최근에 좀 4월달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요. 또 지금 당장에 봐야 될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지 리뷰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자, 방금 4월 탑5 중에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아모레퍼시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자리 한번 보도록 하죠. 굉장히 재미있는 자리에 와 있어요. 그리고 정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서덕스라 그러죠. 자, 이 자리에서 지금 해서 아침에는 떨어졌다가 다시금 끌어올리고 지금 양전해가지고 2% 이상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갭 상승을 지금 올라가는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봤을 때 이 자리 거의 뭐 바닥권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자리였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자, 94,000원대를 해가지고 두 번을 지지를 받아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횡보하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파동이 이렇게 한번 나왔다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파동이 한번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위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현재 아모레퍼시픽은 이제는 거의 바닥을 잡고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기저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 가지고서 자, 여기에 봤을 때 아직까지도 상승폭이 상당히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충분히 장기 홀딩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더욱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략했던 4월 11일 공략주 아모레퍼시픽 3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36%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전반적인 테마에 대한 분석에 더해서 종목별 분석도 들어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힌트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있는 종목 보시게 되면 별이 5개. 자, 반도체 전자부품 관련 종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있는 종목 모멘텀 최근 들어가지고 유리기판 참여한다. 참 말도 많고 털도 많은 유리기판, 지금 나오지도 않고 2년이나 있어야 나오는 그 유리기판에 지금 또 여기도 참여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종목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시총이 작은 종목 같으면은 A 하겠지만 이 종목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자, 대형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지켜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히든 종목 포인트로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일단 아이폰, 그 다음에 AI 관련되어 있는 부품 관련주 이쪽으로 해가지고서도 역시 좀 지켜볼 수 있는 중요한 종목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그 다음에 전자부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부품 부여 분야를 지금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 특히 어떤 분야? 자율주행에 대한 분야를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기판이라든가 각종 부품들에 대한 것들 수요를 지금부터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2차 전지 때 뚝심으로 했던 그런 능력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 봤을 때 최근 들어가지고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던 이런 모습을 보였었죠. 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서는 자, 한번 이렇게 헤드앤숄더를 만들어주고서는 최근 들어서 강하게 이렇게 또 다시 빠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서 또 이제 상승을 들어가고 있다. 자, 최근 들어서 단기 이평선은 좀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상당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히든머니 종목 오늘도 알아봤고요. 정확한 반도체 전자부품 관련된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명은 방송 이후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해외 시황도 짚어보고요. 국내 증시 마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미중 시황부터 짚어주실까요? 자, 중국 시황 보시게 되면은 노동절 연휴에 걸렸습니다. 노동절 연휴 아주 얘네들은 상당히 오래 해야죠. 그래서 지금 4월 30일 이후로 현재 스탑이 되어 있지만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저항대를 뚫어놓고서 그래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 써놓고서 마감을 했죠. 자, 그다음에 션전도 역시 마찬가지, 심천종합지수 역시 마찬가지. 여기는 조금 밀렸습니다. 오히려 소형 종목들은 약간 밀려 있는 모습,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연휴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H지수 한번 볼게요. H지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계속 오늘 계속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지금 추세를 잡고서 이렇게 상당히 아름답게 계속 올라가는 이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타이완의 가곤지수, 타이완 자치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노동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역시 좀 쉬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금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우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증시. 자, 다우존스는 그래도 상당히 올라가긴 했는데 올라갔다가 쭉 빠졌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시 이후에 올라갔다가 빠져서 이 자리를 다시 지켜주고 이렇게 횡보라인 안에 다시 갇혀 있는 모습. 그러면서 바닥에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은 오히려 약간 좀 떨어졌어요. 보시게 되면 여기도 상승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봤을 때 결국은 지금 현재 FOMC에 의한 것들, 그 다음에 1분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것들. 그래서 SMCI, 즉 슈퍼마이크로 컴퓨팅, 그리고 이제 그 AMD 이런 것들이 지금 폭락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가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온 걸 볼 수 있고, 자, 그로 인해서 결국은 S&P도 역시 마찬가지 쉽지가 않은 S&P 500도 여기 횡보라인 안으로 다시금 떨어져 있는 자리에 와 있고 간신히 5천선을 지키고 있지만 지금 5천선이 또 한 번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코스피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현재 봤을 때 다시금 이제 올라오려는 양봉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오후에 한 번 더 시도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현재 대형주들의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수세는 더욱더 강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특히나 중요한 거는 과연 오늘 양전하느냐 아니냐가 내일 금요일 장에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여기에서 이게 상승하지 못하고 이 정도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갔다 그러면은 내일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도 요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자리가 870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오후에 역시 한번 힘을 쓸 것인데 여기 이 자리에서 과연 얼마나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서 밀어 올리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고, 만약 여기를 밀어 올리지 못한다 그랬을 때 내일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일단 오늘은 5월 2일에 좀 중요한 이벤트가 국내 증시에서 있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됐었는데, 좀 밸류업 프로그램이 향후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요거를 성공을 시켜야 앞으로 이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욱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밸류업을 통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더 투명성이 제고가 된다 그러면은 증시 부문에서의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일단 봐야 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WGCI라고 있죠. WGBI가 있죠. 국제 채권 인덱스. 과연 여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과연 채권 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을 우리나라에 허용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외국인 자금을 어떻게 유입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이슈가 결국은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 대한민국 금융의 가장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밸류업 프로그램이 갖는 의미 자체는 저PBR 관련된 종목들, 기업들, 그리고 또 주주 환원 정책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의 자금이 국내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일단 저희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슈와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장 전에도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도 전문가님께서 브리핑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2분기 주도 테마라고 점쳐지고 있는 반도체 AI 테마에 한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테마 리포트도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참고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반도체 AI 테마에 대한 리포트까지도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지금 장 머니 시간에서는 약한 수급 속에 미적되는 증시 상황 짚어봤고요. 테마 머니에서는 미증시와 삼성전자, K콘텐츠와 2차 전지들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히든 머니 종목은 반도체와 전자부품 관련주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에서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등 여러 가지 불법 사항들 모두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다시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